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위대한 실수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게 될 재료공학과 07년생 생애기 박용민입니다. 와, 좋다. 먼저 목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수란. 두 번째는 저의 실수의 경험. 세 번째는 나의 생각을 바꾼 사례. 네 번째는 실수가 만든 작품들. 다섯 번째는 내가 생각하는 실수란. 여섯 번째로 하고 싶은 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살면서 혹시 실수를 안 해본 사람들이 있나요? 아니요. 그러면은 정확히 실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막 막연하잖아요. 저도 그래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구글에서는 주의력이 부족하거나 조심하지 않아 의도치 않게 행동을 잘못하는 것을 뜻한다고 말하고, 또 이 아래에서는 조심하지 아니하여 잘못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실수를 하면은 뭐 어떤 생각들이 드나요? 기분이 안 좋아요. 막 우울하고 막 죄책감이 들고 그러잖아요. 이제 저의 대표적인 두 가지 실수, 저의 사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저의 첫 번째 실수에 대한 경험은 바로 이 공부입니다. 저는 이제 새내기이기 때문에 아직 대학교보다 고등학교에 대한 추억들이 더 많이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학생들이 있겠지만 저는 공부를 매우 열심히 하는 한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맨날 아침 6시 반에 일어나서 7시 반까지 학교를 가면서 막 아침 조회 9시까지 막 아침에 공부하고, 쉬는 시간에 당연히 막 친구들이랑 같이 막 재밌게 놀 때도 있지만 틈틈이 공부도 하고, 학교가 끝나면은 집으로 다시 돌아가서 독서실 가서 밤 늦게까지 막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막 이렇게 공부하면서 기다리던 중간고사와 기말고사가 오면은 진짜 막 이제 실수를 하게 됩니다. 막 대표적으로 이제 수학 문제를 풀고 채점을 하게 되면은 막 계산 실수를 하잖아요. 막 더하기를 해야 되는데 빼기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곱셈을 하면 막 잘못한다거나 이래서, 이런 실수를 집에 와서 답지를 보고 채점했을 때 너무 우울하고, 내가 왜 그랬지? 너무 막 시험 기간에 막 30일 동안 엄청 죽을 듯이 공부했던 내가 막 아무 쓸모짝이 없어 보이고, 심지어 어떤 날에는 막 너무 우울해가지고 다음날 시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 침대에 누워서 막 5시간 동안 움직이지도 않고 이랬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 시험하면 또 어떤 실수들이 막 생각나나요? 마킹. 아하. 또 이게 진짜 마킹 실수가 말이 안 되는 게, 이제 와 잘 봤다 생각하고 성적표를 받으면은 이게 이게 왜 이 점수지? 라고 해서 막 교무실 찾아가서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마킹을 잘못한 거예요. 그러면 또 이제 막 내가 왜 그래 죄책감이 들고 우울하고 막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혹시 이 사진에 대해서 아시나요? 네. 이제 삼성 이재용 회장과 정의선 회장, 엔비디아 젠슨허 회장이 깜부치킨에서 회동을 한 사진입니다. 저는 이거 깜부치킨에서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매우 이 슬픈 알바생이 있잖아요. 이게 제가 사장님이 실제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회식 자리에서 이제 이 깜부 회동 사건이 있고, 제가 이제 대학교에 합격을 하고 12월 달에 연말에 들어오다 보니까 사람이 진짜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막 프로세스를 제대로 잘 익히지 못하고 알바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너무 복잡하니까 여러 잔실수들이 일어났고, 크게 대표적으로 두 가지 실수를 하게 되었는데, 첫 번째는 이제 홀에 사람들이 나가면은 책상을 닦고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책상을 닦는 도중에 이 컵을, 이 500cc 맥주잔을 떨어뜨려 버립니다. 이게 사람도 많은데 크니까 유리가 막 산산조각이 나고, 막 그때 멘붕이 오고 막 그래가지고 막 이제 또 어떡하지 이러면서 막 치우고, 혼자 죄책감이랑 우울감 때문에 다음 일도 해야 되는데 하지 못했고 막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더 큰 실수를 한번 했었는데, 이제 처음 왔을 때 이 배달이 익숙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제 배달 기사님이 오면은 치킨이랑 사이드를 같이 드려야 되는데, 제가 이 사이드를 까먹고
치킨만 배달 기사님한테 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기 받은 집에서 뭐야 이거 왜 없지? 라는 당연히 의문점을 가졌을 거고 이제 컴플레인이 들어와요. 이제 그때 전화를 받았을 때 와, 점장님은 별로 막 표정이 안 좋아 보이고 그걸 저는 봤을 때 막 진짜 막 잘리는 것도 아닌가라 막 생각을 하고 너무 막 우울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실수에 대해서 정의를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이게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아까 실수에 막 부주의하거나 아니면 조심하지 아니해서 잘못된 일을 함이라고 막 정의를 내렸었는데 내가 정말 시험을 풀 때나 알바를 할 때 내가 정말 부주의했었나? 아니면은 정말 이게 알바했을 때 이게 막 잔을 안 깨려고 내가 조심하지 않았나? 이런 게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던 저의 생각을 완전히 바뀌게 해버리는 한 사례를 접하게 됩니다. 제가 아까 재료공학과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나름 이제 화학 물리적인 학술을 많이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접한 사례가 바로 이 사례입니다. 이제 1970년대 한 도쿄 공업대에서 교수가 플라스틱 합성 실험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폴리아세틸렌이라는 재료를 합성하기 위해서는 촉매를 넣어야 되는데 이 촉매를 원래 밀리몰 단위로 넣어야 되는데 몰 단위로 넣어버리게 됩니다. 이 밀리랑 그냥 몰 차이는 10의 마이너스 3승 차이이기 때문에 약 이 정도 1000배를 촉매를 잘못 넣은 것인데 이 넣었을 때 실수였지만 갑자기 신기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기 이 아까 합성을 했던 게 갑자기 은색으로 반짝이는 얇은 필름이 만들어졌는데 이게 은색으로 좀 금속처럼 보였대요. 그래서 이 교수는 이걸 실수라고 바로 버리지 않고 관심을 갖고 더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더 연구를 해본 결과 이 금속처럼 플라스틱인데 전기가 흐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추후 더 연구를 진행하여서 전도성 플라스틱을 만들게 됩니다. 이 전도성 플라스틱이 어떤 결과를 이끌어내냐면 2000년에 노벨 화학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아니 그러면 이게 전도성 플라스틱 뭐가 이렇게 대단하길래 이제 노벨 화학상 수상까지 한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게 저희 이제 QLED 핸드폰의 핵심 소재입니다. 이게 이렇게 지금 빛을 내잖아요. 이거 전도성 플라스틱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결과입니다. 또 저는 이런 사례를 보고서 그러면 실수로 만들어진 더 재밌는 사건들은 없을까? 라고 더 생각을 하고 조사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또 많이 아실 수도 있는데 페니실린입니다. 어떤 한 교수가 이제 실험을 하고 휴가를 떠났는데 이때 배양 접시 뚜껑을 열고 갑니다. 이 교수는 이 사실도 모르고 막 이제 뭐 해변 보면서 누워서 뭐 칵테일 이런 거 마시면서 쉬고 있었겠죠? 그런데 딱 집에 오니까 막 거기 핀 곰팡이가 막 박테리아를 죽이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실수였지만 또 궁금증을 가지고 연구를 한 결과 최초의 항생제를 만들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것도 유명한데 포스트잇입니다. 포스트잇은 이제 M3라는 회사에서 처음에는 초강력 접착제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막 실험하면서 접착제를 만들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이제 강력하진 않지만 이게 여러 번 뗐다 붙였다 해도 성능이 나빠지지 않는 그런 접착제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것도 실수였지만 이거를 한번 다른 데다 써볼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걸 이제 메모지에 사용하면 어떨까? 해서 메모지에 발라서 써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품을 출시했고 전 세계 사람들이 사용하는 메모지가 됩니다. 이제 세 번째는 사카린이라는 것인데요. 이제 또 원래 당연히 실험을 할 때는 이 장갑을 끼고 안전 수칙을 지키면서 진행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 교수는 안 했나 봐요, 그냥. 그래서 실험을 하면서 했고 이제 당연히 손도 씻어야 되는데 손도 안 씻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잘못했죠 이게. 그래서 손을 안 씻고 옆에 마침 빵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빵을 그 안 씻은 손으로 먹었는데 이게 막 쓸 정도로 너무 달았대요. 그래서 이거 뭐지?
라고 또 의문점을 갖게 되고 이걸 더 연구를 하기 시작했고 이게 이제 추후 나중에 설탕보다 한 300배는 달지만 0칼로리고 최초의 인공 감미료가 되는 사건이 됩니다. 저는 이러한 4가지 사건을 보고서 실수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까 구글에서 말했던 이 사전적 정의를 저는 다시 한번 정의해보았습니다. 먼저 실수는 새로운 기회인 것 같아요. 아까 4가지 사례와 같이 의도치 않았는데 이 실수가 아무도 탐구하지 않았던 미지의 세계로 들어가는 첫 번째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이런 사례를 통해서 알게 되었고 실수를 더 긍정적으로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더 성장하는 과정인 것 같아요. 실수는 아까 말했듯이 시험에서 항상 계산 실수를 해서 막 틀린다고 말했었는데 이제 실수를 했을 때 내가 이 실수를 왜 했을지 다시 한번 복귀해서 생각을 해보고 다음에는 이 행동을 고쳐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은 언젠가 지금 고등학생이 끝났지만 100점을 맞고 또 이제 학점도 4.5를 꼭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이제 알바생이 좀 기뻐졌잖아요. 더 전문인이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아까처럼 실수를 왜 했는지 다시 생각을 해보면은 더 그 분야에서 전문인이 되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실제로 아까 사이드를 따로 제가 전달을 했다고 했는데 그 이후로부터는 무조건 이 빌지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이 치킨과 어떤 사이드가 무조건 같이 나가야 된다 하고 다시 배달 기사님한테 한 2번, 3번 확인하고 다시 이제 주는 것 같아요. 이런 사건을 안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더 그 분야에서 전문인이 된 거죠. 제가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냐면은 이게 실수만 한다고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실수를 했으면은 주도성 있게 또 자기 성찰을 하면서 내가 왜 이 실수를 했지? 그리고 다음에는 이러지 않아야겠다라고 계속 생각을 한 다음에 다음에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실수했다고 낙심하지 말고 더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러한 마인드가 있다는 전제 하에 여러 번 실패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실패를 하다 보면은 언젠가 이렇게 머리 치는 모습에서 따봉을 날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어쨌든 간 여러 번 실패를 했으면 좋겠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실패는 한 가지 또 아직 한 가지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너무 실수했다고 자책하지 말고 더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